나경원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권 주는 게 맞습니까? 근데 줘도 됩니까?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재판관은요. 네. 헌법직이기 때문에 저는 대행의 임명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음, 인사청문도 해야 되거든요. 국회 동의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네. 그러나 아마 대법원장은 지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 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헌법재판소장이 어쨌든 그 선고 시점을 말씀하셨고 네. 오늘이나 내일쯤에 마지막 정말 퇴임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그 어떤 동향 분위기를 안다면 네. 탄핵 국면이 끝난 뒤에 지명권을 행사하겠다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네. 뭐 그것은 대법원장이 판단할 문제고요. 네. 네. 그러나 황교안 대행에게는 저는 임명권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네.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가 이 엄중한 탄핵 국면에서 지금 청문을 제대로 그러니까요. 하는지 음흠. 그것도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적 배경이나 의도가 뭔지도 좀 아까 궁금해요.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뭐 쟁점을 흐리고 음흠. 결국은 그 시간을 많이 벌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물론 나경원 의원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조인 예, 출신이니까요. 네. 여전히 새누리당 안에서 살아있는 박근혜 권력과 함께하는 그 집단의 에, 쟁점 흐리기, 시간 끌기 전략이 예.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미얀마 대사 얘기 좀 잠깐 여쭙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그 유재경 전 삼성전기 전무가 미얀마 대사로 갑자기 갈 때부터 당시 이제 독일 교민 사회도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그 민간 기업 사람이 어떻게 대사로 가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도 이제 최순실 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특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 안종범 수석 수첩에 대통령이 직접 삼성 출신 임원을 미얀마 대사로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러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한꺼번에 공모한 흔적 이것이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 대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돼 있죠. 오늘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예. 벌써 예. 예, 불려나갔나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국정조사 청문회 때 저에게 제보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보된 내용인데 제가 검증을 이게 너무 정말 이럴 수까지 있을까라는 설마 그럴 리가. 설마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예. 그때 이제 장시호 16억 예. 지원 뭐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보된 내용인데요. 네. 그 삼성전기에 이제 임원으로 있던 유 대사가 이제 갑자기 발탁돼서 네. 미얀마 대사로 꽂힌 겁니다. 그리고 네. 미얀마와 관련된 소위 이제 문화융성 프로젝트가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퍼즐이 맞춰졌는데 그때는 장시호 이쪽에 많이 네, 네. 꽂혀 있어가지고 요거하고 상관성이 음. 좀 그 규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뒀는데 결국은 네. 맞더라고요. 음. 맞는데 아마도 지금 그 지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 기각 이후에 네. 이 수사를 했던 검사들, 뭐 특검보, 특검의 어떤 그 분노랄까요? 네. 그 영장 기각에 대한 그 굉장히 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사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검사들이 기록을 보고 검토한 끝에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 한 명이 영장 전담 판사 한 명이 보는 것과 물론 공소 쪽에 이제 수사와 공소 유지에 주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트위터를 올린 적이 네, 네, 있죠. 네. 미시적으로 보느냐 거시적으로 보느냐의 그런 차원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특검이 굉장히 세게 소위 음. 뇌물 부분, 삼성의 네. 뇌물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해왔고 네. 지난번 제가 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너무 방대하게
음흠. 뇌물을 그 포괄적으로 엮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구멍이 또 뚫릴 수 있는 거고요. 음. 그러면 판사는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그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수사 국면은 매우 좁게 네. 이렇게 그물을 좀 과거에 빵빵 뚫려 있는 그런 큰 넓은 그런 그물이었다면 네. 훨씬 좁은 그물코를 음. 가지고 이렇게 조아가는 음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 발아가 돼서 결국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 키워드가 될까?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수사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 예단하기 음. 어렵습니다만은 네. 유대사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현재까지 특검이 해왔던 수사의 형태를 보면 네. 무언가를 확실한 근거를 잡은 거 아니냐라고 음. 보여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정확히 음. 알지 못해서요. 네, 좀 네. 추가적인 말씀 좀 드리긴 곤란하겠습니다. 네. 앞서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3차 네네. 저지선인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예. 대통령이 뭐 2월 9일쯤에 내가 2월 말쯤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네. 하면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정이 못 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정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상정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로 봅시다요. 네,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네, 아까 제가 탄핵 심판 쪽에 1차, 2차 저지선은 네, 뚫렸다.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뚫렸다. 예, 또는 예, 국회 소추위원단에 의해서 뚫렸다. 이렇게 예, 평가를 드렸고요. 3차 저지선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예, 전원 사태인데 그거는 뭐 아마 넘어갈 것이라는 아까 2차 저지선 말씀드렸고 네,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을 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네, 특검의 저지선은 뭐였냐면은 특검 기간 중, 즉 70일의 수사 기간 중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 음흠, 이것은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70일이면 2월 말인데요. 2월 네, 28일. 네, 현재 상태로서는 2월 달 내에 탄핵 결정이 될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죠.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직으로서 직을 유지한 상태로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 네, 강력하게 연장을 요구해야 됩니다. 국민적으로.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소위 특검을 바라보는 2차 어느 쪽이 저지선인지 모르겠네요. 좀 불분명한데요. 네, 국민적 저지선입니다. 네, 수사기관의 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특검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2월 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응하겠다고 하지만 네, 대면의 방식, 즉 조사의 방식과 시간과 몇 시간을 특검 수사 하는 데에 확보를 할 것인지 또는 소환을 할 때의 그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네, 어느 장소에 할 건지 다시 두 번 또 부를 건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음흠.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냥 나간다라고만 돼 있지 언제 네, 어떻게 나가느냐 그렇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에 음,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간다 이 보장도 사실 있지 않다는 거지요. 아, 다른 측면으로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네, 내가 나가겠다 언젠가 음, 결정이 나기 전에 나가겠다 이렇게 던져놓고 네, 그 시간을 달라 이렇게 공을 헌재에 던져놓으면 네, 그거야말로 이제 탄핵 지연 전략의 백미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적 관심사가 여기에서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음,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누가 뭐라 해도 네. 이 엄중한 국정 정상화의 키를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유의 프로그램과 고유의 전략으로 이 탄핵 재판을 해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에 휘둘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네. 현재까지 이 채택된 증거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네.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외부 변수들을 최소화하고 네. 거기에 자고우면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나름의 어떤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네. 저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 굉장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냥 이 나라가 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헌법재판소 분명히 근데 대통령이 정규제 TV 물론 5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요. 네, 대통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신분인 건데요. 어찌됐든 그 정규제 TV에서 헌재 출석할 뜻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예, 뭐 탄핵을 연기시키고 네. 혹은 극단적으로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극단적인 건데요. 네. 탄핵 기각 결정을 유도해낸다면 무슨 일이라도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한 측면에 국민 여론이 휘둘려서도 안 되고 헌법재판소가 휘둘려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예컨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집회에는 네. 나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장 기자님? 네, 끝내겠습니다. 네.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분명히 하면서 반대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가슴이 미어진다고 하셨어요. 극단적으로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서 선동할 가능성 있을까요?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라는 명칭 자체가 잘못돼 있죠.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동원된 흔적도 있고, 네. 모 방송국의 그 보도에 의하면 일당을 주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태극기는 우리 국민 모두의 우리 국기지.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소수 그 집단의 것이 아닙니다. 왜 네. 태극기와 함께 꼭 성조기가 등장하고 네. 그런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만의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을 지지했고 투표했던 맞습니다. 국민들도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 연인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사안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충원을 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사람도 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수단을 쓰는 거지요. 최후 지금 마지막 일각까지 지금 이제 몰려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러저러한 수단들도 쓸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란 선동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란은 가로치고요, 빼고요. 네. 극렬한 소수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은 괄호치고 선동은 맞다. 빼고요.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세요. 전화로 하시지 마시고. 네? 무서워요. 알았죠? 네, 장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